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참수의 기본이 되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거기에서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서 용어나 기본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이 뜻과 표현이나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이것들은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잘 듣고 나면 이게 2학년 때 1차 함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습을 좀 잘 해주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시계각 등식, 등식의 성질, 1차 방정식, 그 다음 수직선 요것들이 종합돼서 순서쌍과 좌표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면 그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내용 확인할게요. 시계값은 문자에다 수를 대입해서 구한 값을 시계값이라고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서 대입해야지 실수가 없다라는 것 강조합니다. 자, 틀리기 쉬운 것, 요 내용들에서 여기 음에 A 했는데 A가 음에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이 있다고 그냥 3만 대입하면 안 되고 A 자리에는 가로를 치고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좀 빨리 할게요. 네, 이것은 좀 자세하게 쓰면 음의 1 곱하기 음의 3 해서 음의 부호가 2개니까 양의 3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A제곱, 이거는 A를 2번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을 곱하니까 음이 되니까 이건 양의 9가 되겠죠. 여기 2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2번에 A제곱에다 여기 부호가 붙은 거니까 음의 9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음의 가로, 음의 3하고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음의 1, 음의 3, 음의 3 이렇게 곱해서 음이 3개니까 풀수개니까 음의 9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1번과 2번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숫자일 때는 조금 더 실수가 나오니까 그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등식은 이제 등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하죠. 그때 뭐 좌변, 우변, 항등식,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양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왜 이게 여기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시계값 구하거나 이제 두 개의 숫자에서 값을 구할 때 방정식 부분 같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곱하기 나누기는 개수를 이제 미지수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것이니까 나누거나 아니면 역수를 곱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방정식일 때 뭐 미지수 방정식 해 참이 되는 값을 해 근이라고 했는데 방정식 풀이하는 순서가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AX는 B 모양으로 정리해서 X는 하고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A로 나누든가 아니면 A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는 하고 A분의 B하고 간단히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함수 부분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을 때 1차 방정식 풀이 같이 그리고 식의 값을 구하는 방식 같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제 좌표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일단 한번 노래를 듣고 가겠죠. 자, 노래 신나게 같이 하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죠? 둘, 셋, 넷.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서머나 새들의 고향 우루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대 자, 31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징어 자, 여기까지. 자, 이거를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동경 132, 북위 37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독도의 그 이제 좌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과 좌표가 뭐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숫자로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순서상과 좌표 이렇게 했는데 순서상과 좌표에 대해서 이 지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북극과 남극으로 해서 이렇게 중점을 해서 선으로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몇 조각인가 하면 15도 간격으로 해서 조각을 냈어요. 24조각. 그래서 15 곱하기 24 하면은 360도가 나오죠. 그것들을 해서 쭉 펼쳐놓은 것이 이제 세계 지도 같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경도라고 해요. 경도. 그 다음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위도라고 해서 여기 지구의 중심에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90도까지 돼요. 요거를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제 1도, 2도 해갖고 이렇게 나타낸 것을 위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좌표 표면 같이 지구의 뭐 섬의 위치나 어떤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있죠. 이 독도를 이렇게 경도하고 위도하고 만나는 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동경 132, 북위 37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경도를 먼저 쓰고 위도를 나중 쓰는 요거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까 단순한 것부터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용어는 좌표 순서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 화면 안에서 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라고 하면은 어떤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수 할 때 우리가 수직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A, B, C, D가 대응하는 점 한번 읽어볼까요? A는 5, B는 음의 4, C 2,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대응하는 점을 그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좌표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A의 좌표는 오이다를 그냥 말로 글씨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 A 쓰고 가로치고 O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직선일 때는 이렇게 숫자가 한 개씩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평면일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평면을 보면 이렇게 평면을 물론 이제 여기 다는 아닌데 평면에 쭉 있어요. 이렇게 쭉쭉 확장되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 본 수직선을 이렇게 가로 수직선을 이렇게 놓고 이것을 이름해서 x축이라고 해요. 가로 수직선을. 그리고 여기에 가로 수직선의 원점인 0을 지나는 이 부분을 지나면서 직각이 되는 세로 수직선, 이제 온도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한 거를 이거를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해서
평면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때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라고 하고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할 때는 좌표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좌표축. 그리고 x축과 y축 만나는 이 점을 O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원점이라고 말해요. 그냥 한 개 있을 때도 가로축 수직선만 있을 때도 0을 원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만나는 데를 원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가로 수직선과 세로 수직선으로 이렇게 네 등분해서 나타낸 이런 평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좌표 평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좌표에 그거를 다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라고 해서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생기는 x의 값도 요 원점에서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y축도 양의 방향인 오른쪽 위 부분을 일사분면이라고 해서 이름을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는 2사분면, 이쪽은 3사분면, 4사분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각각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좌표 평면상에 점이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P점이 있는데 이 P점은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우리 가로수직선이죠. 그래서 가로수직선에 대응하는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수직선에 있는 것을 나중 써서 먼저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요. 직각으로 쭉 내려서 가리키는 점 보니까 4죠. 그래서 여기에 4를 쓰고 이것이 뭔가 하면 X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Y축에 대응하는 점, 뭘 가리키는지 보니까 여기 3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 Y좌표를 쓰고 가리키는 대응각 3을 쓰면 P점의 좌표는 4,3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P점의 좌표.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X축을 가리키는 값 X좌표와 Y축에 대응하는 값 Y값을 이렇게 짝을 지어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을 만들 때 반드시 X좌표를 앞에 Y좌표를 콤마 다음에 써서 두 개를 짝 지어 놓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 지어 놓은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하고 앞에 것을 X좌표, 뒤에 것을 Y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것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좌표가 주어지면 표시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 독두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좌표를 주어지 거기 찾아가서 보물찾기를 하기도 하는데 소풍 가서도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이 좌표 보고 보는 방법이나 점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독도는 우리 땅 했는데 독도가 동경 132, 북위 37을 했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독도가 있어요. 독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X축 경도를 먼저 읽어요. 그래서 X축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기가 X 좌표값이 동경 132. 그래서 여기에 가리키는 것이 경도가 가리키는 X축의 값이 이렇게 동쪽으로 132도 회전한 다음에 위치한다 해서 이것을 X의 좌표값
다음 위도가 지나는 가리키는 요 점에서 위도 이게 과연 몇 도를 올라가 있을까? 그 이제 영도인은 적도예요. 적도에서 과연 우리나라 독도는 얼마만큼 동그란 데서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딱 가리키는 요것은 이제 북위 37도라고 하는데 요것은 y 좌표축에 가리키는 값. 그래서 y 축의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함수에서나 좌표평면에서 그냥 간단히 나타낼 때는 독도의 좌표는 132,37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도에서는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독도의 좌표는 이렇게 동경 132, 북위 37. 그래서 그냥 수학에서 좌표 평면에서는 132,37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앞에 것이 x축의 좌표값,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것은 y축의 좌표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 개 중에 이쪽에 있는데 이제 그 뭐 요즘 들어서 많이 그 뭐죠? 한류를 타고 BTS가 아주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가 돼 있죠, 그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적도예요. 그래서 적도는 x축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 북극점까지 해서 여기 90도 해서 여기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되면 90도가 해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위도. 그 다음에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15도씩 나누어서 요 한 칸 한 칸 나누던 요 선 하나가 경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도는 좌표는 이렇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딱딱해지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다시 축소 확대를 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봅니다. 자, 다음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이 있는데 좌표를 써 넣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쓸 때 뭘 먼저 쓴다 했죠? x좌표. 그래서 주어진 점에서 x축에다가 딱 직각으로 선을 경도 같이 선을 그어서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에 숫자 대응하는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A점에서 딱 내리니까 2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x의 좌표값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딱 y축으로 딱 해서 대응한 거 보니까 4에서 a는 2,4가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b는 x는 3, y는 음의 2 해서 요 3, y는 음의 2. 그래서 표시를 하면 3, 음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c는 x는 보니까 음의 4, y는 2니까 음의 4,2. d를 보면 x는 이거는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음의 2, 음의 3 해서 d는 음의 2, 음의 3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확인 뒤에 좀 내용이 설명되겠지만 이 좌표들의 각 좌표의 부호를 보니까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런데 부호를 보니까 1사분면은 오른쪽 위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의 성격은 오른쪽 위 크다 뭐 이런 걸 한다 했죠.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좌우와 상하. 그래서 여기서 원점에서 보니까 1사분면은 오른쪽이고 위니까 둘 다 양양. 2사분면은 왼쪽이고 위니까 x는 y는 양이 되겠죠. 3, 4분면은 D점의 좌표는 둘 다 음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 해서 B점은
네, 오른쪽이면서 아래니까 양음. 그래서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다음에 상하로는 위냐 아래냐, 거기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만 가지고도 이 점이 어느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원점이 기준이 돼서 x좌표는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은 양, 왼쪽은 그다음 y좌표는 아래 위를 하는데 위는 양, 아래는 원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분면에 각 사분면의 좌표의 부호를 보면 1사분면은 원점에서 오른쪽 위니까 둘 다 양. 2사분면은 왼쪽이고 위죠. 그러면 양. 3사분면은 왼쪽 아래니까 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니까 양이고 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부호들을 뭐 이제 기억을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y좌표는 위냐 아래냐, 그것 가지고 부호를 잠깐 생각하면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것들을 각 부호를 외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그냥 몇 번만 해보면 그냥 쉽게 익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한 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과연 몇 사분면의 점인가 하고 이제 여기는 4개 돼 있지만 6개가 돼 있는데, 자, 한번 그냥 그대로 해봐요. E, F, G, H 6개 점 가지고 한번 볼게요. X가 3, Y는 4예요. X는 3 하면 3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봐야 되겠죠? 3하고 Y 좌표값 4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X는 3, Y는 4. 요 두 개가 만나는 요곳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4인데 보니까 1사분면에 위치하죠. 오른쪽 위니까. 그래서 2는 보니까 1사분면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해보면 이것은 양음이니까 오른쪽 아래,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원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F는 4사분면, G는 음이니까 왼쪽 아래니까 여기 되겠네요. 그래서 3사분면. 그 다음 H는 음양이니까 왼쪽 위, 왼쪽이면서 위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사분면. 자, 이거는 0이 들어가 있네요. 0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둘 다 아니죠. 0은 그냥 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사분면의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표시를 하면 x는 음의 2, y는 0이죠. 그래서 실은 위치가 여기가 돼요. 여기가 G의 점의 좌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과연 2사분면일까 3사분면일까 라고 했을 때 경계선이 있죠. 이거는 어느 쪽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들, 어떤 좌표가 0이 들어가 있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아니면 x가 0이면 좌로든 우로든 움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보니까 x축 위에는 있는데 아래 위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y좌표 값이 0일 때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고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0이네요. 그죠? h점을 표현하면 0,3이에요. x는 0이고 쭉 올라가 3이니까 여기가 h인 점이 돼요. 그러면 저건
네,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움직임이 없죠. 그냥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것은 y축 위의 점이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좌표의 값만 보고도 어디에 있다. y가 0이면 x축 위에 아래 없이 여기 딱 돼 있으니까 x가 0이면 이렇게 되니까 y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네, 그냥 한 번만 겪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억을 해야겠죠. x나 y의 좌표값이 0이 들어가 있으면 x축 위에든가 y축 위에든가 그렇게 되겠죠.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은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어요. 이 점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어요. 예, 만나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원점은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죠. 그래서 원점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x축과 y축 위에 있는 점, 그냥 동시에 있는 점, 그 점은 뭐가 되느냐? 네,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와요. 세 점이 딱 주어졌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물론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A가 2,3, B는 -2, -3, C는 4, -3.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A점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 1사분면이 되겠죠. B점은 음의 2, 음의 3이니까 3사분면 네, 여기가 되겠죠. C점은 4, -3이니까 4사분면 여기가 되겠죠. 이것들 딱 연결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x축과 평행하니까 여기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해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네요. 그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6. 그다음 높이를 보니까 여기 A 꼭지점에서 수선을 쭉 내려온 요거 이제 경도 같은 요 길이를 보니까 몇 칸인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그래서 높이도 6.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나누기 2에서 답은 18이 되겠죠. 참고로 지금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경도와 위도의 평행이 되는 선으로 쭉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옆부분을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 세 꼭지점을 칠하는 기준으로는 경도 그다음에 다 해서 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 부분들을 빼버리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도 사고력 문제인데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점 P, A, B가 B가 2사분면의 점일 때 다음 점들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를 구하시오 했어요. P점이 2사분면의 점이다 그랬어요. 2사분면 하면 딱 하면 좌표의 부를 생각해야겠죠. 2사분면은 1, 2, 3, 4니까 왼쪽 위니까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A는 B는 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에다 표시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P가 2사분면의 점이니까 A는 X좌표는 왼쪽이니까 Y좌표는 X축 위니까 양이 돼서
A와 B는 이렇게 되죠. 도로 나타내면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의 부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 B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가 양, 여기가 음이 되겠죠. 일단 부호를 확인하니까 양과 음이에요. 오른쪽 아래 몇 사분면요? 4, 4분면의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A 자체가 음인데 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음의 1 곱하기 A라 했죠. 근데 A 자체가 음이니까 2번의 좌표의 부호를 보니까 여기는 양, B는 원래 양이니까 양 되니까 오른쪽 위니까 1사분면이 되겠죠. 그다음 3번 B는 양이었는데 음이 부호가 붙었어요. 그럼 요거 자체는 음이겠죠. A는 음이었는데 음의 부호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음의 1 곱하기 A. 근데 A가 음이니까 여기 부호는 음과 양. 왼쪽 위. 그러니까 2, 4번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A는 음인 건 아는데 A, B는 뭘까요? 요거는 두 개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곱한 것은 부호가 다르니까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부호는 음이 되죠. 그러면 3, 4분면의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점 P가 3,-5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 보면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원점의 대칭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하는 선대칭이 있어요. 그리고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해서 한박 180도 돌려서 위치하는 점대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대칭이 있어요. 면대칭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거울 딱 보면 똑같은 인간이 앞에 하나 있죠, 그죠? 얼굴도 코도 눈도 머리 길이조차도 똑같은 게 앞에 딱 있어요. 이거는 거울 면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는 영상이 되겠죠. 그거를 면대칭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칭인 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선의 대칭이면 어떤 점이 이렇게 있으면 A점이 있으면 이 축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가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선대칭이 돼요.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 길이는 똑같이 돼서 여기에 점이 나타나는 이 두 점의 관계를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여기 있는 놈이 대칭을 시키면 축에서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에 오게 되죠. 근데 가로 수직선의 X축 같은 거 하면은 대칭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위에 있던 게 아래 또는 아래에 있던 게 위로 가게 되죠. 사분면에서는 평면 대 좌표에서는 그 좌표가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오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부호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다 하면 X축 가로축을 가지고 어떤 점을 가지고 이렇게 휙 돌리니까 만약에 밑에 있던 거면 위로 가고 위에 있던 거면 아래로 가고 좌우로는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인 점은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 값이 위에 있던 놈이 아래로 오고 아래 있던 건 위로 가겠죠. 그래서 Y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위아래의 위치가 바뀌니까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칭인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했을 때 Y좌표 부호를 바꾸니까 3,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Y축의 대칭인 거면 이렇게 돼서 휙 돌리니까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니까 높이는 바뀐 게 없는데 왼쪽 오른쪽이 바뀌니까 왼쪽 오른쪽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x좌표부 바뀌어서 음의 3, 음의 5.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점. 원점은 점을 해서 180도를 돌려요. 그러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원점의 대칭인 점은 상하 좌우가 서로 다 바뀌니까 이것은 x좌표, y좌표 부호를 모두 바꿔주면 여기는 x좌표는 음의 3, y좌표는 양의 5로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원래 양음이니까 사사분면인데 x축의 대칭점이 사사분면 밑에 있던 게 올라가니까 일사분면이 됐죠. 또 y축은 여기가 사사분면이니까 y축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삼사분면으로 바뀌죠. 여기는 대각선, 원점을 기준으로 대각선 하니까 여기가 사사분면에 있던 게 이사분면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까지를 풀어봤는데 순서쌍과 좌표가 이것이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들을 그냥 놀이 삼아서 그려보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가지씩 그냥 차근차근 하고 여기에서 설명할 때 2학년 때 나오는 1차 함수 관련된 내용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연해서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그냥 어렵지 않게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고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될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